안녕하세요. 저희는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논리 연산에 대해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저희의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련된 게 가장 부각이 되고 알파고나 여러 가지 등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장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래머 중에서 인공신경망, 그러니까 즉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발전하고 찾는 게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중 저희는 가장 대표적이고 중심적이게 된 인공신경망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공신경망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공신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 인공신경은 생물학적 신경망, 즉 사람이나 생각을 하고 인공지능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생물학적 신경세포에서 시작이 되어 그걸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인공신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생물학적 신경에서 가장 중심적인 세포체는 인공신경에서 노드로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수상돌기, 축삭돌기, 즉 이 생물학적 신경이 입력을 받고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은 인공신경에서는 입력과 출력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 중간에 생각을 하거나 여러 가지 값을 바꾸고 그런 과정이 시냅스를 인공신경에다 가중치로 받게 됩니다. 인공신경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인공신경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공신경에 대해서 말했고요. 이 인공신경망은 인공신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합치게 되고 그 과정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각각 아까 인공신경망의 복잡한 구조에서 한계를 따오면요. 맨 처음에 입력을 받게 되는 입력층이 있고 시냅스, 즉 가중치나 그런 걸 해가지고 해주는 은닉층이 중간에 계산하는 층이 한 개 있고요. 마지막에는 입력하고 가중치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출력하게 되는 출력층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실까봐 가장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인공신경망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동 채택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우리 주변에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구글 버기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인공신경망에 활용되는 주요 용어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학습률, 가중치, 문턱값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게 원래 인공신경을 학습시킨다는 것은 1차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x라는 입력을 넣어줬을 때 저희가 원하는 출력값을 나오도록 그 직선의 기울기랑 y절편을 조절해주는 그런 건데요. 거기서 기울기를 가중치라고 부르고 y절편을 문턱값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습률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 입력값을 넣었을 때 원하는 값이 안 나오면 그만큼의 오차가 있겠죠. 그 오차만큼 반영을 해서 기울기와 y절편을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한 번에 얼만큼씩 조정을 해줄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이 인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과정인데요. 일단 전체적인 큰 그림은 이렇게 생겼고 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입력을 넣었을 때 오차가 어느 정도의 값을 가졌을 때 이 인공신경의 학습을 종료시킬 것인가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학습률 또한 0에서 1 사이에 어떤 값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아까 신경망에서 이 여러 개의 층이 있었잖아요. 그 각각의 층에 대한 노드의 개수를 선언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뉴런 형태를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여기 노드 하나에는 고유한 가중치와 문터값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함수를 나타내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고 다음은 이 뉴런의 목표값을 선언할 것인데요. 혹시 그 AND, OR 뭐 이런 연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네, 그럼 XOR은요? 들어봤어요. 네. 이게 AND는 이 두 개 값이 같으면 2를 출력하는 것이고 OR은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출력하는 거고 XOR은 이 두 개의 입력값이 0과 1로 다를 때 2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개의 입력값을 넣어줬을 때 이런 출력값이 나오도록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려고 합니다. 네, 이제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기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신경망을 어떻게 학습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저희는 함수를 backpropagation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썼는데요. 이 함수는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가장 먼저 이 함수의 입력값과 그에 대응하는 정답값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뉴런의 학습을 시행합니다. 인공신경망은 단층 또는 다층으로 구현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연산에서 AND와 OR 연산은 비교적 연산 과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단층으로 구현이 가능하지만 XOR의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 계산이 요구되어서 다층 신경망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3개의 뉴런을 이용해서 각각 2개의 입력 단자에서 입력값을 받고 고유한 2개의 가중치와 문터값을 사용해서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빈닉층에 있는 2개의 뉴런에서 도출된 결과값이 마지막에 있는 출력층의 세 번째 뉴런의 2가지 입력값이 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과값이 도출되게 되었는데요. 아직은 학습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값들이 도출이 됩니다. 따라서 역전파라는 것을 통해서 이전 뉴런들의 가중치와 문터값을 조절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오차인데요. 이 오차는 정답값에서 이 세 개의 뉴런을 거쳐서 나온 최종 출력값을 뺀 값입니다. 어떻게 학습을 시킬까요? 학습은 학습률 곱하기 해당 지점이 결과값에 미친 영향을 더하게 되는데요. 이때 해당 지점이 결과값에 미친 영향은 에러라는 최종 출력값을 해당 지점의 가중치 또는 문터값으로 미분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왜 미친 영향을 구하는 데 미분을 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미적분 시간에 배운 함수를 예로 들자면은 이제 x값의 변화량이 y값의 변화량에 미친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그 함수를 해당 지점에서 미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미분된 미분 계수값은 x값의 변화량이 최종 결과값에 미친 영향이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해당 지점이 결과값에 미친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미분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뉴런이 한 번 학습을 완료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오차값이 저희가 처음에 지정한 허용 오차 범위 이내로 들어올 때까지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후 학습이 완료되면 각각의 입력값과 그에 해당하는 결과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저희 코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2가지 코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feed forwarding 함수인데요. 이 함수는 각각 3개의 뉴런이 고유한 가중치와 입력값을 곱하고 그 값에 문터값을 더해서 최종 출력값을 즉 예측값을 도출해내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통해서 도출된 예측값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backpropagatio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전 뉴런들의 가중치와 문터값을 수정을 해야 합니다. 보시면은 지금 저희는 약간 계산의 용이함을 위해서 가중치 배열의 크기를 실제 가중치 개수보다 하나 더 늘려서 이를 문터값으로 활용을 하였는데요. 이 가중치의 경우에는 최종 출력값을 가중치로 해당 지점의 가중치로 미분한 결과값을 더하고 이 문터값의 경우에는 최종 출력값을 문터값으로 미분한 값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프로그램을 직접 시연해서 어떻게 인공신경망이 학습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드 연산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다들 오른쪽에 있는 게 오차 값인데 저희가 허용 오차 범위를 0.01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 값이 도출될 때까지 지속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왼쪽은 이제 가중치와 문턱 값들이 갱신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지금 차가 0.02 많이 왔었어요. 그 오차 범위를 줄이면 줄일수록 더 정확한 값이 도출되지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5월 연산인데 보시면은 00을 입력했을 때는 0에 가까운 값이 도출되고 나머지 3개는 0.8, 0.9로 1에 가까운 값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XOR 연산은 가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과정이 복잡한데 마찬가지로 00을 입력하면 0.08 그리고 11을 입력했을 때도 0.09로 0에 가까운 값이 도출이 되었지만 0과 1을 동시에 입력했을 때만 0.9로 1에 가까운 값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인공신경망을 직접 구현해 봄으로써 저희가 이제 듣기만 하던 딥러닝과 같은 이런 인공지능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저희는 이번 활동을 통해서 다음에는 이제 약간 게임과 인공지능을 결합해가지고 구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으세요.